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경북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상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주말 나들이 다녀오던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런 사고가 계속 나다 보니까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 자꾸 백미러로 뒤에 대형 버스나 트럭이 오는 건 아닌지 자꾸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영상 보셨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봤는데 일단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숨진 50대 부부 두 분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 인광기 이기성 선임기자,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아산정책연구소의 김지훈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자막에 말이죠, 졸음운전이라고 박아서 나갔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전기사는 일단 경찰에서 매우 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졸린 것인지 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상태죠. 일단은 그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 네. 상당히 졸렸다, 깜빡 졸았다, 뭐 이런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취재기자의 취재 내용을 보면 그 버스 회사 측에서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전방주시 태만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제 밤 자정쯤에 운행을 마쳤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아침 한 7시 15분쯤에 시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잠자는 시간이 얼마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이것이 졸음 때문인지 또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태만해서 그런 건지 현재로서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수사 결과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 걸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영상 장면, 저희가 사실은 이 동영상이 다 있고 동영상 다 이미 다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만 저희가 이 스톱을 건 이유가 있죠. 사실은 네. 너무나도 사고 당시 장면이 그렇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그래서. 네. 일요일인 어제 오후 2시 40분쯤이었습니다. 서울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인데요. 그 시간쯤이면은 나들이 갔던 차량들이 많이 올라오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정체가 시작되는 시간인데 거의 서울이 거의 다 온 거죠. 신양재 IC 부근이니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 중에서 오른쪽에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블랙박스에 찍은 건데요. 지금은 뒤쪽에서 찍은 거고요. 예. 중앙버스 중앙차로에서 M버스 서울 저 영상 보시면서 정말 네, 그렇습니다. 광역버스가 많아요. 앞에 가던 K5 승용차를 저렇게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종이짝처럼 구겨져 있는데 네. 너무나 잔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래서 앞에 있던 다른 차들까지 해서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버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당하는 아주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예. 김지훈 박사도 네. 지금 저 영상 보셨죠? 저는 사실은 안 봤어요. 너무 끔찍해서 보고 싶지가 않아갖고. 저 블랙박스 영상이 말이죠. 네. 승용차들이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뒤로 버스가 이렇게 쑥 솟아오르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하고 아마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기성 기자. 네. 어제 또 비도 지금 화면에는 비가 내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비가 이미 많이 내린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도로가 좀 미끄러웠던 것도 예. 그 사고를 키운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어떤 원인으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윤광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좀 더 조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 전방 주시 태만이라고 해도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 승용차를 밑에 깔고 오면은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되는데 일단은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는 거죠. 경찰 조사 결과.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나타나는 밑에 이게 도로에 타자가 나타나는 그렇죠. 예. 그게 없었고 또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졸음운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고 차량에서 찍힌 그 블랙박스에 보면은 사고 직전에 그 운전자가 꾸벅꾸벅 졸거나 하품하는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예. 물론 이제 선글라스를 꼈습니다만은 사고 직전까지 전방 주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쨌든 1차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깜빡 좀 졸은 것 같다. 버스 전용 차로인 줄 알고 달렸는데 정신 차려보니 2차로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 거리가 굉장히 있기는 하겠지만은 일단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거는 이미 조사에서 확인이 됐고요. 스키드 마크가 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시민사회부의 안상우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면 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지만 과로로 피곤한 상태였고 깜빡 정신을 잃었더니 사고가 났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했다. 그래서 경찰은 일단 졸음운전이 사고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블랙박스 버스 내부 그렇죠. 영상이죠? 이게 이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죠. 예, 저 장면을 지금 선글라스를 예. 끼고 있어서 예. 조금 전에 이기성 기자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내부 그 영상이 한번 나오면은 알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가 한번 보시기에 내부 그 예. 블랙박스 영상 보면 버스 기사가 예. 지금 잠깐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 고개를 잠깐 숙이고 나서 그다음에 추돌이 있은 이후에 본인이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좀 단순한 전방 주시 의무여서 앞에 안전거리가 굉장히 짧네. 그래서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네. 그런데 충돌을 했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지금 앞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앞을 쳐다볼 텐데 지금 추돌을 하고 나서 뒤를 쳐다본 장면이 나오거든요. 뭘 뒤에 승객들의 안전을 걱정했을 수는 있으나 일단 본인이 저지른 상황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저 당시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도 고개를 잠깐 보시면 숙이고 계속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딪히고 난 다음에도 브레이크를 안 밟. 예. 그리고 앞서 기사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는 것처럼 본인이 지금 1차로를 안 가고 2차로로 갔습니다. 화면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 당시에 주말 오후였기 때문에 서울로 오는 차가 굉장히 막힙니다. 버스는 버스 전용 차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버스 전용 차선이 1차선으로 쫙 달리는 것이 상례지 2차선, 3차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차는 2차로를 달리고 있다가 맨 뒤에 있는 승용차를 추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단순한 우리가 잠깐 착각한 전방주시 의무보다 뭔가 다른 좀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은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 영상에서 버스 운전기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장면이 순간적으로 저희가 이 블랙박스 영상을 스타트하기 위해서 잠깐 스톱이 걸린 건지 아니면 정말 고개를 숙이고 있던 건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버스 운전기사가 돌진하면서 졸음운전이든 전방주시 의무 태반이든 어쨌든 간에 바로 앞에서 달리던 그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 정말 너무나 황망하게. 그렇죠. 본인들의 잘못도 아닌데 황망하게 또 목숨을 잃으셔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네, 그 부부가 이제 그 중에 남편분이 지병이 있으셨대요. 예. 그래서 투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기분 전환을 할 겸 이렇게 주말마다 이제 부인하고 같이 이제 시외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변을 당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외동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첫 손주를 그 3개월 후에 낳게 되는데 그걸 못 안아보고 이렇게 가셨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하고요. 보셨다시피 지금 위로 이제 덮친 것도 덮친 건데 그러면서 이 버스가 이렇게 1차선 쪽으로 이렇게 쭉 핸들을 틀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앙분리대 한 번 더 부딪히게 되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충돌이 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버스가 덮치기만 했었어도 상당히 치명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참, 저는 사실 그래서 너무 끔찍할 것 같아서 동영상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사만 이렇게 읽었었는데, 본의 아니게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또 정말 끔찍하네요. 이번 사고를 경찰이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사고 원인 분명히 밝혀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보고 있고 버스 회사 측은 아니다.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다, 운전기사의 과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 버스 회사 측에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직무상 과실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약물 중독에 관한 그런 운전이 아닐 바에야 내가 졸아서 앞을 보지 못해서 추돌을 했건 아니면 뭐 다른 데를 쳐다보다가 앞을 추돌을 했건 어쨌든 전방주시 의무 태만인 것은 법적인 평가는 똑같습니다. 다만 내가 졸아서 그런 사고를 냈다고 하면 형량에서도 조금 더 가중되는 측면들은 있죠. 그런데 경찰이 졸음운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버스 회사에서 야 그게 아니라 단순한 운전사 실수라고 강변하는 데는 얼마 전에 대형 버스 운전 사고들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좀 강화했습니다. 예. 즉 대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운전하고 반드시 30분을 휴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주일 이틀을 근무하면 하루를 쉰다든지 이런 휴식 간격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아주 만약입니다. 버스 회사 입장에서 그 직원들에게 그런 휴식 시장을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졸음운전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버스 회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회사는 졸음운전보다는 단순한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다라는 쪽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번 사고 원인은 경찰이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비슷한 사고가 지난해 7월인가요? 봉평 터널 입구에서도 일어났던 것 같고 지난 5월에도 또 일어났던 것 같은데 이기성 기자가 한번 네. 지금 봉평 터널 사고인가요? 이거는? 그렇죠. 그 봉평 터널에서 일어난 저 사고인데 이건 이제 졸음운전으로 완전히 밝혀진 사고고요. 아, 사고가 거의 뭐 그대로 밀고 들어가네요. 밀고 들어갔죠. 예. 그 봉평터널 입구에서 나온 건데 관광버스입니다. 관광버스인데 육중 추돌을 일으키면서 앞에 그냥 거의 밀고 들어가가지고 육중 추돌을 일으켜서 앞선 그 수용차 여대생 4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한 그런 대형 사고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5월에 일어난 그렇죠. 사고도 1년도 안 됐습니다. 딱 10개월 됐는데 5월 11일 날 그 사고 난 지점에서 8km 떨어진 지점에서 똑같은 또 졸음운전 사고가 나가지고요. 그 시간이 바로 이제 졸음운전 취약 시간인 3시 반, 오후 3시 반 정도 됐는데, 버스가 앞서가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덮쳐서 그 승합차에 타고 있던 60, 70대 노인 4명이 이제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한 건데요. 이게 봉평 그 둔내, 그 터널 그 사이가 굉장히 교통사고가 잦은 마의 구간이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의 통계를 보니까 2012년부터 5년간 40여 건의 사고가 그곳에서 나가지고 10명이 숨지고 24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예. 저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요금소 주변에서, 서울 톨게이트 주변에서도 그 요금소가 길이 막히니까 차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서 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보지 못하고 졸음운전이 이제 해서 그냥 밀고 들어와서 10여 명이 숨졌던 그 사고도 기억이 나서 지금 어제 사고 영상 보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고속도로 운전할 때 내 뒤에 혹시 대형 차량이 오는 건 아닌지 이거 수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인간 기자 생각 네. 어떠세요? 우리가 차량이 흉기라고 하는 거는 뭐 옛날부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주올 경우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런 경우에는 우리는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앞에 승용차는. 근데 뒤에서 오는 대형 버스가 뒤에서 치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고 이동하던 그 승용차가 저렇게 처참하게 종이장처럼 구겨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단히 충격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뒤에서 또는 옆에서 어떤 흉기가 날아들 수 있다는 거에서 대단히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걸 막기 위해서 지난 2월 달에 이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고쳤어요. 그래서, 시행령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흉기가 될 수 있는 대형 버스들, 저런 것들은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기사 의무 휴식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4시간 연속 운행할 경우에는 30분. 2시간 하면은 15분. 예, 15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줬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진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거 관리 감독하기도 어렵고 또 현장에서는 대단히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 하는 현실적인 이런 제약 때문에 저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항상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경찰에서 나온 이야기로 추정을 해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론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인관 기자도 얘기했고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비슷한 사고가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대형 차량 기사들은 휴식을 꼭 취하도록 의무화했는데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정부가 네. 사업용 자동차의 도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일 운행 종료 후 다음날 첫 운행 전까지 최소 8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는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M버스에서마저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선마다 다 틀린 상태고요. 이번에 사고 난 노선은 1일 16.5시간을 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6.5시간 운전 이후에 충분한 잠을 자야지만이 피로가 해소되고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속 8시간을 보장토록 했던 건데 이 8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운전에 내몰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전자들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이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고, 사실 그걸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번 버스 회사가 잘 지켰는지 이 부분도 경찰이 밝혀야 될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 이기성 기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 차량 제조회사들 보면은 기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운전하다가 옆 차선 이렇게 넘어갈 것 같으면은 갑자기 뭐 진동이 있다거나 그렇죠. 해갖고 운전자로 하여금 뭐 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말이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대형 차량, 버스나 트럭에 그런 어떤 그런 장치들을 좀 장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게 예산 문제하고 결정이 되는데 보통 운수회사들은 좀 약간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배차 간격을 그대로 둔 채 휴식 시간만 줄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운전자를 더 고용한다거나 돈을 더 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술력 있는 고급 승용차만 있는 것이 뭐냐면 운전자의 각도, 차선 이탈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알람을 주는 건데 이런 것을 장착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교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또 푸는 게 좀 골치 아파지게 되는 겁니다. 글쎄요, 교통요금 인상 얘기하시니까 저도 또 사실 좀 신중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사고가 대형 차량들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운전기사들, 대형 차량 운전기사들 휴식 의무화한다 그런 시행령 개정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게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해당 버스 회사 측에서도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복격일제 뭐 시행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공공운수 노조,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의 노조인데요. 공공운수 노조에서 내놓은 표를 잠깐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그걸 보면은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일 2교대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근무 행태는 운전기사들은 1일 2교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들처럼 한 8, 9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퇴근을 했다가 푹 쉬었다가 내일 또 일을 하고 이게 가장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내버스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격일제 하루에 한 16, 17시간 많게는 8시간까지 일하고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또 일하고 이러는 건데 사실 누적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쌓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저 복격일제는 뭐냐면은 이틀 일하고 하루 쉬거나 또는 3일, 4일, 심지어는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경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가 내일 또 일하고 모레 또 일하고 이렇게 해서 피로도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항상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배차 시간을 지키면서 그대로 휴식을 지키려고 한다면 버스 한 대당 2.5명의 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균. 그런데 현재 서울에서는 2명,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1.6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규정을 지키면서 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운전기사가 버스 회사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결국은 버스 요금 인상 이런 거하고 맞물리면서 항상 이 2.5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이야기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 비용의 문제로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인명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정부 당국자 또 버스를 이용하시는 그런 일반 국민들도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버스 사고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